차트는 대응이라고 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떨어지고 나서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다 오르고 나서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차트 예측에 대해서 3가지, 4가지, 5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말장난이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는 대응이고 시나리오는 항상 3-4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회는 날려버리고 실제적으로도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저와 회원님들은 24K에서의 숏 오픈을 현 시점에서 1차 익절합니다. 이번 숏 포지션의 익절가 역시 24K 숏 오픈과 함께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중간에 요 짧은 구간 동안에 알트코인의 롱 포지션 역시 오픈하고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트는 예측입니다. 분석은 예측을 위해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분석은 제대로 된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틀 전 전체 공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방송에서 포인트는 22.5K였습니다. 4일 전에 멤버십 방송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6일자 멤버십 방송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월 6일 현재 시점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의 서포트는 22.5K입니다. 22.8이 아니에요. 22.5로 보시면 돼. 여기서 만약에 22.5를 깨고 내려온다면 이 1월 말의 꼴이 22K 초반이 아니라 그곳이 깨지면서 우리 1차 TP인 이곳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22.5가 한 번 터치, 두 번째 깨짐과 동시에 1차 TP로 바로 도착을 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뭐 자랑이나 해죄를 위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방송을 다시 보는 게 아니에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거는 예측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요.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뭐 방송이든 뭐든 그러한 뭐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것을 컨텐츠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인 시장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오피셜한 전문가 어떤 이게 서티파이드 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제 지난 방송들 직전 멤버십 방송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씩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24K 우리의 롱 TP였죠. 16K부터 끌고 왔던 이 TP에 올라가면서까지의 이곳에서의 중간 서포트는 22.8이었죠. 그 서포트를 가지고 24K를 터치했고 내려오면서 그 서포트는 22.5로 바뀝니다. 22.5로 바뀐 걸 컨펌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이곳이 깨지면 이 1월의 꼬리가 아니라 바로 내려간다. 차트는 계속 변화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응이지 이게 다 내려가고 나서 뭘 말하는 게 대응이 아니라고요. 1월 22일자 멤버십 포스팅입니다. 여기서 이미 이 시점에서 24K 부근에 도착하면 모든 롱 포지션을 종료하고 24부터 24K 중반까지의 숏 포지션을 고려를 해보라고 이 시점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눌린 후에 그 알트의 롱 포지션을 여기서 우리는 또 추가로 들어갔었죠. 2-3일간의 무빙에서 알트의 펌핑이 나왔고 가장 강조드린 부분은 알트는 롱을 단타로 들어간다. 비트코인 숏 포지션은 목표 TP까지 가져가나 알트의 롱은 단타로 접근한다. 보너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저께 여러분들께
시장가 종료로 익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알트코인이 토탈3가 꺾일 타이밍을 미리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종료하고 나서 알트는 뭐 매수존 아래까지도 내려온 상태고요. 제대로 된 분석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 예측 후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 미리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차트 분석의 본질이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다시피 이미 모든 플랜을 멤버십에 공개를 해놓은 상태죠. 1차 TP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숏 오픈의 절반 이상을 익절합니다. 21.8에서 하든 9에서 하든 뭐 6에서 하든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방송 보시면 현 시점에서 시장가 종료로 바로 종료를 하시길 바라고, 2차 TP는 그 아래 레인지에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우리 롱 포지션 오픈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50% 이상을 익절하는 이유는 여기서 최소한의 충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TP와 2차 TP를 나눈 거죠. 이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니까 현 시점 시황이라는 게 지금 뭐 2주 전부터 얘기 드렸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제가 뭐 추가로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21.8은 미리 설정되어 있던 우리 익절 장소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이 12월 말부터 현 시점 24K까지 이 상승이 굉장히 컸죠. 요 길었던 횡보 기간 동안 오직 롱 포지션만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근데 이렇게 아주 큰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난 한두 달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낙관론이 번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닥을 찍었고 무조건 올라간다. 하지만 제가 지난 00년, 08년 위기 상황에 대한 리뷰와 함께 큰 시각에서의, 큰 프레임에서의 줌아웃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절대 올해는 그런 찐 불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선물 거래를 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릴까요? 2021년 초와 같은 그러한 불장이라면 여러분들께 선물 거래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1년 초 그 몇 달의 추억 하나로 지금 이미 그 이후로도 2년이 지났는데 그 몇 달의 추억 하나로 모든 투자의 방향을 그 포커스에 맞추시겠어요? 하락이 시작되면 다시 그 공포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 무기가 있어야죠. 내려갔을 때도 내가 그것을 해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지. 꼭 숏쟁이가 되어서 내려가야만 수익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숏쟁이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려갈 게 뻔히 보여. 예측이 돼.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 감당이 됩니까? 근데 선물 거래를 한다면 감당이 되지. 왜냐하면 숏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꽤나 큰 수익을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거래는 위험하고 현물은 안전한데, 근데 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크게 잃었던 그 손실들은 왜 21년 업비트에서 다 현물로 잃은 걸까요? 투자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현물은 안전하다, 계속 물 타고, 계속된 낙관론을 믿고, 뉴스를 믿고, 계속 물을 타고 더 떨어지고, 끝없이 떨어지고, 그걸 못 버티고 손절하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70, 80 그렇게 다 당해놓고 현물은 안전하다, 선물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무지성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뭐 계속 저를 팔로잉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누구보다 코인 분석, 차트 분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여기까지 롱을 모두 먹어버리고 여기서 숏을 먹고 중간에 알트 롱까지 먹는 이러한 트레이더든 유튜버든 거의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멘탈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어떤 상황이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 하락 횡보장에서의 선물 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튼 저와 함께 이곳에서 숏을 오픈했던 회원님들, 구독자분들 현 시점에서 1차로 50% 이상 모두 익절을 바로 시장가 종료하시길 바라고 2차 TP 기억해 두시고 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